이번 시간에는 제철 어종을 소개하는 이달의 대상어 시간입니다. 이달의 대상어는 바로 감성돔인데요. 그럼 오늘은 감성돔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감성돔은 농어목, 도미과의 바닷물고기인데요. 낚시 대상으로도 인기 있는 어종이죠. 몸 길이는 약 30에서 50cm로 몸은 타원형이며 등 쪽이 약간 높고요. 빈 모양의 비늘로 덮여 있고 등 쪽은 금속 광택을 띤 회흑색이고 배 쪽 부분은 연한 게 특징입니다. 감성돔은 주로 여름부터 초겨울까지 잡히는데요. 겨울부터 초봄까지는 대형급을 노릴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5cm 이하의 개체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성돔은 바닥에 해조류가 있고 모래질이나 암초로 된 수심 50m 이내의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 일본의 홋카이도 이남, 또 동중국해 등에 분포합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는 기수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어린 고기는 갯벌에 물이 괴어 있는 곳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정착하며 생활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는 이동하는 무리도 있지만 큰 이동은 없고요. 봄에 내만에서 산란하고 겨울철이면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 갯바위 낚시 최고의 묘미를 꼽는다면 감성돔 찌낚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섬세한 채비와 기법,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최후의 맛보는 강렬한 손맛은 그 어떤 낚시의 묘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갯바위 낚시의 꽃이라 불릴만 하죠. 감성돔 낚시 기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찌낚시가 매니아층을 가장 많이 형성하고 있는데요. 바다 근처에서 서식하는 저서어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감성돔 역시 초반 순발력이 뛰어나고 저항 또한 강렬한데요. 따라서 힘겨루기에 있어서 초기 제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낚시 장소를 선택할 때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수면으로부터 3에서 4m 정도로 높아서 장비와 채비를 다루기 좋은 곳이 유리하고요. 여기에 느린 조류가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흘려주는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감성돔 낚시에 사용되는 장비와 채비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길이 5.3m의 갯바위 낚싯대 1호 전후가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섬세한 기법을 구사하는 낚시인들은 0호에서 0.8호를 자주 사용하고요. 저수온기 대물 위주의 낚시에서는 1호에서 1.5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뱅에돔 낚시용과 구분해서 감성돔 전용으로 보다 유연하게 만든 제품을 출시하는 곳도 있는데요. 릴 같은 경우에는 소형 스피닝 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이든 2,500번이라는 사이즈면 감성돔 찌낚시에 적합한 소형 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반적인 드랙릴이나 LB 레버릴, 어느 형태를 사용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초보자라면 LB 릴보다는 일반적인 드랙릴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겠네요. 씨알이 큰 감성돔이라면 낚싯대 한계와 릴의 드랙을 적절히 이용해서 제압해야 합니다. 너무 풀어주면 암초에 박혀버릴 수 있고요. 또 너무 붙잡아둔다면 목줄이 끊어지거나 낚싯대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줄은 나일론 2에서 3호, 목줄은 보통 1.5호를 사용하는데요. 낚이는 씨알에 따라서 1.75에서 2호까지 조금 더 굵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길이는 3에서 3.5m 정도로 연결하고요. 구멍질을 두루 사용하지만 막대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사하는 기법에 따라 선택되지만 통상 구멍질을 사용하는 반유동식 채비는요. 0에서 1호 구력의 구멍지에 여기에 맞는 수중질을 부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먼 거리의 포인트를 노려 원투가 필요한 경우나 맞바람을 뚫고 채비를 던져야 하는 경우, 또 깊은 수심을 공략하는 경우에는 2호 정도까지의 부력이 강하고 무거운 찌를 사용하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감성돔이 갯바위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서 채비를 멀리 던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같은 부력을 가진 구멍찌라도 크기가 적당하면서도 또 무게가 더 나가는 제품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감성돔의 활성이 좋은 경우에는요, 혹은 어느 수심에서 입질이 들어올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유동 채비로 전층 낚시를 한다면 저부력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면에 떠있는 찌의 미묘한 움직임을 통해 채비의 상태와 위치를 수시로 파악해야 하는데요. 입질은 찌의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물일수록 입질이 까다롭게 나타나는데요. 물속으로 잠기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일단 입질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챔질의 타이밍은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고요. 챔질이 되었다면 침착하게 낚싯대를 세우고 감성돔 특유의 처박는 힘을 견제하면서 서서히 감성돔의 힘을 빼야 합니다. 강한 챔질, 빠른 챔질, 또 헛챔질은 감성돔의 경계심만 불러일으키니까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암초로 돌진하는 감성돔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재빨리 낚싯대를 움직여주면 돌발적인 움직임에도 대처하기가 좋고요. 감성돔을 가까이 유인해서 가능한 오랜 시간 붙들어두고 또 활성을 부추겨 수면 쪽으로 시선을 유도해서 미끼를 발견토록 하는 게 바로 밑밥의 역할입니다. 많은 양의 밑밥을 한꺼번에 뿌리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투여하는 것이 감성돔을 한자리에 묶어두는 요령인데요. 바닥층에서 노는 감성돔의 활성을 높여주는 것이 우선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바위에 붙은 담치를 떼어서 부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크릴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집어들의 극성을 피하기 위해서 단단하거나 체적이 큰 미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새우나 민물새우, 쏙, 갯지렁이, 옥수수, 게 등을 이용하는데요. 미끼를 끈 바늘과 채비를 밑밥이 흘러내려가는 밑밥띠 속에 자연스럽게 동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밑밥을 받아먹던 감성돔들이 자연스럽게 미끼를 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감성돔은 일품 요리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도미에 각종 고명을 얹고 양념해서 찐 도미찜은 손님상에 올라가는 근사한 요리가 되고요. 회나 소금구이, 조림 등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요, 바로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은 장염 비브리오균의 살균력이 있어서 날생선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하네요. 여기에 지방이 적고 살이 단단해서 비만이 걱정되는 중년기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금어기, 금지체장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노레미는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2달간, 게다시마는 1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 석 달간, 우뭇가사리는 11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6달 동안 금어기에 해당됩니다. 금어기를 위반해서 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되니까요. 꼭 기억하고 낚시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지체장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감성돔은 25cm 미만, 방어는 30cm 미만, 사로징어는 15cm 미만인 개체가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보호와 번식을 위해 제한된 금지체장 위반 시 벌금 2천만 원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업인 여러분도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달을 대상으로 감성돔 그리고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만나볼 대상어는 어떤 어종일지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